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중간에 한글날로 쉬어가면서 참 흐름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10월 장세가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남은 10월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간에 여러분의 고민 상담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1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시간 함께 할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3명이 뭉쳤네요.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민재 의원, 김충성 의원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웃으신 건가요? 제가 세 분이 뭉쳤다고 하니까 엄청 이제 웃음을 터뜨리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없어서 좀 아쉬우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충성 의원님? 그러게요. 항상 빠지지 말자고 해놓고 지난주에 빠지셨더라고요. 서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서운하셨군요. 오늘 또 그 서운함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알찬 한 시간을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민재 의원의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장일까요? 일단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각은 좀 변경을 좀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타 방송에서도 요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쨌든 돈들의 방향 자체가 위로 올렸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리 선물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다가 뭐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보게 됐었을 때 뭐 미국은 원래 뭐 고용 지표나 뭐 물가 지표 다 괜찮았었고 뭐 지금 뭐 이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부터 발표될 3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사실상 크게 무리 없이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미국은 뭐 여전히 다 괜찮고 문제가 됐었던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의 금리 정책 또는 지정적 리스크 이렇게 악재를 볼 수가 있는데 지정적 리스크를 제외하면 새로운 총리는 비둘기파저로 바뀌었고 중국 증시는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들의 방향 자체가 경기 침체로 보고 있었던 돈들 즉 이제 금리 정책이 변경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국도 제가 스마트머니가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스마트머니들이 미 다 빼놓고 이제 지표를 좀 볼 거고 상황을 보자라고 했었는데 대선도 이제 거의 다 이제 한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없어지죠. 경과를 좀 지켜봤는데 괜찮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침체기보다는 이제 경기가 둔화 정도 되지 않을까. 침체보다는 둔화. 즉 침체까지 베팅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시장이 올라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둔화라고 표현을 제가 한 이유는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위에서는 또 두들겨 맞겠지만 지금에 있었던 위치보다는 조금 더 반도체 또는 우량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개선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비중, 베팅할 곳, 테마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경기 침체에서 둔화 정도로 이 격상이 좀 된다라고 할 때는 수급도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한번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한번 10% 정도 매수 한번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일단 미리 보고 다 빼놨다가 지표가 괜찮네 하면 조금씩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이 딱 조금씩 이제 들어올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서 둔화로 어느 정도 격상됨에 따라서 수급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뭐 지금 모습이 너무 안 좋죠. 그러면 오히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 하이닉스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SKC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SKC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에 대한 종목인데 지금 모습이 이 반도체 웬만한 종목보다도 모습이 더 괜찮다라는 거는 상위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전히 유리기판 쪽 반도체는 그래도 조금 더 수급이 빨리 들어올 거다라는 관점. 그래서 종목 말씀을 드리면 YC캠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로 꽉 막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경기 호황이 아니라 침체가 아닌 둔화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아서 추천이 나가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막 급등을 하면서 크게 올라갈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약 25,000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정도 폭, 지금 경기 침체면 더 빠지려고 했다가 이제 둔화라고 하니까 살짝 올려줄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25,000원 수준까지라고 어쨌든 보더라도 18,000원부터 저 정도의 위가 열린다라는 거는 제법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61선을 이제 저항받고 떨어지다가 6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려는 흐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굳이 꼭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YC캠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더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그래도 위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추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보다 무조건 테마주 미팅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높으실 건데 지금 내가 굳이 꼭 잡겠다고 했을 때에는 유리기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도 이제 하단을 좀 잘 잡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3중 바닥의 꼴을 잘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약간의 반등을 좀 준비하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또 조정받고 내려올 겁니다. 적극적인 베팅을 하셔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반도체에서도 이제 단타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렇게 분위기만 참고하시는 거지 저는 제 주력 종목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도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관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테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반도체보다는 여전히 테마가 훨씬 더 나을 거고요. 재건주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은 10%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뭐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젤런스키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종전을 위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됐을 때 부담감이 있겠죠. 트럼프는 전쟁을 끝낼 거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또 푸틴과 좀 가깝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트럼프가 됐을 때는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젤런스키는 어떻게든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선발되기 전에 뭔가 행보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모멘텀을 한다면 사실상 이런 테마주는 뉴스를 받아야 올라가지만 종목들이 결국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재건주는 아마 제가 최근 뭐 2주 안에도 계속 몇 번씩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가 좀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한번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일단은 SI 스틸텍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제가 어떤 선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대에서 지금 벌써 횡보한 지가 9월달, 그리고 10월달, 뭐 지금 8월달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구간대를 계속 깨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는 상승할 만한 모멘텀 또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옆으로 받쳐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누르는 흐름, 지금 어떠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 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제 성향상 올라간 종목은 사실상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일단 수급은 가장 세게 받은 종목이 SI 스틸텍이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잡으신다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박스권 상단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눌러줄 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급은 SI 스틸텍이 제일 셀 거다. 다음 종목 보게 되면 데모입니다. 저는 차라리 데모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은 SI 스틸텍이 더 세게 받고 올라가겠지만 얘는 지금 보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옆으로 똑같이 횡보하면서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에도 여전히 얘는 평균 단가 자체를 보게 됐을 때 뭐 단기적으로 보기엔 박스권 상단이랑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길게 차트를 늘려놨을 때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모았었던 평균 단가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SRC텍도 괜찮지만 데모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보자. SRC텍은 지금 보게 되면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는 거고 데모는 지금 밑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데모가 조금 더 그래도 안정성에선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영일만 쪽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은 20%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 즉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 대왕고래, 즉 영일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런 경우가 거의 뭐 청문회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국감에서도 아무것도 흠집을 내지 못하거나 막아내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국감 뒤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이즈 해소 관점에서도 보게 됐을 때 이러한 사업이 결국은 양당에서 이제 합의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간적인 한계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2월 달 첫 시추가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서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그 12월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뉴스가 많이 나올 거고 수급을 많이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지금 제가 현재 테마에서 보게 됐을 때 이 정도 영일만만큼 매진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만큼 영일만은 비중 20%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면 뭐 아까 재건주와 마찬가지로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파동이 3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 100%가 튄 다음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 길게 박스권을 기르면서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받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적정한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계속 연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국감이 끝났을 때 이 노이즈 해소에 따른 수급 기대감이 좀 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흐름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3일에 이 종목도 영일만에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차트가 옆으로 누워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주가가 횡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받치지 않는 이상은 횡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눈에 와닿는 말씀을 해드리면 누군가는 지금 보시면 7월달, 8월달, 9월달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돈을 투자할 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실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의미 없이 움직이는 종목에 투자하실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 투자 금액은 뭔가를 준비하는 쪽에 베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반기 여태까지 반도체 손실 나는 거에서 메꾸기에서 여러 가지 트레이딩을 해봤지만 성과가 없으셨던 분들은 가장 준비 잘 해놨었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놨었던 종목에 투자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섹터 종목이 오늘 등장을 했네요. 유리기판 얘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섹터를 말씀해 주셨고 또 재건과 영일만 테마도 지속해서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김민재 위원님이 확실히 이번 주 또 저와 함께 다시 하니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잠시 후에 김민재 위원의 종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충석 위원님.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느꼈는데 살을 빼셨다고. 아, 그런가요? 네, 얼마나 빼신 거예요? 아, 네, 조금 받았습니다. 확실히 턱선이 달라졌어요. 아니,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빼야 돼요? 네. 오늘 멋을 많이 부리고 온 김충성 위원의 다음 주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랜만에 나와서 괜히 민망하게 만드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섹터는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은 한 20% 정도로 무난하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을 작용할 다수의 그 학회,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대 규모예요. 네, 세계 그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이미 개최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그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곧 좋은 소식들이 또 하나둘씩 또 들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 뭐 세계 그 제약 바이오 전시회 외에도 앞으로도 또 나올 이슈들이 그 이벤트들이 뭐 줄을 이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뭐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뭐 유전자 세포치료학회라든지 국제암학술학회 이런 국직간 이벤트들이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11월로 넘어가더라도 역시나 있습니다. 뭐 미국 비만학회, 요즘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 비만과 관련해서도 이슈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도 또 관련주들의 그 움직임들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또 면역 항암학회도 있습니다. 또 유럽 소아 내분비학회도 있고요. 또 12월에는 뭐 혈액학회 등등등등 이런 국직간 이벤트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쪽 섹터의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견조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밀리지 않는 그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좀 지켜봐야지 되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어제였죠.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도 상당한 그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보면은 이쪽 섹터 물론 이제 개별 종목들의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성과들이 하나둘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수출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 올해 그 1호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LG화학이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테오젠, Y바이오로직스라든지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리가켄바이오 등등으로 해서 이 기술 수출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규모 자체만 하더라도 조 단위예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언급하지 않는 이런 그 종목들만 하더라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이 기술 수출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숫자로 이제 증명이 되고 또 섹터 자체의 또 모멘텀도 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관심 있게 또 유심히 또 지켜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많은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말씀드려볼 종목은 다 언급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바이넥스 이들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 뛰어난 이런 그 종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미국과 유럽을 이제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이 일본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 공략도 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단순히 나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나와 있는 그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점들을 꾸준하게 좀 높이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악재가 없다라면은 이렇게 형성된 추세는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선과 맞닿은 상황, 물론 이제 위쪽으로 상단의 추세를 이제 그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주가 자리는 하단의 추세와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또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길게 놓고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렇게 놓고 보면 답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런 그 모멘텀과 기술적인 위치만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매매에 활용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들 있지 않겠느냐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음은 바이넥스예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넓게 본다면은 언제였습니까? 올해 2024년 시작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손이 안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사서 팔지 말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서 좋은 자리에서는 사고 또 팔 때 또 팔아주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이 종목도 사실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역시나 저점들 꾸준하게 높아가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상단으로 이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이제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들 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들 이들 종목들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먹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섹터는 우리 그 김민재 위원님하고 겹칩니다. 아마 김민재 위원님도 이쪽 섹터는 잘 말씀 안 하시다가 새로운 섹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때문에 이제 비중적인 부분들은 한 10% 혹은 그 이하 쪽으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어제였죠. 어제 나온 소식을 본다면은 수출입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초순 수출액이 153억, 1,300억 달러, 300만 달러가 찍혔다라고 하죠.
공신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이 있는데 당연히 이 반도체를 빼놓고 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5%가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11월부터를 본다면은 11월 달부터 꾸준히 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AI 열풍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HBM 또 DDR5 뭐 이런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또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내년까지도요, 뭐 이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요즘에 어땠습니까? 이 반도체 쪽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안 좋다 하면서도 이미 숫자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당장은 부진하고 좀 제한적인 등락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믿고 가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지금의 시점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좀 말씀 드려볼게요. 다만 이쪽 섹터 관심 있게 보자고 해서 다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달라요. 네,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다 안 좋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러니까는 다 안 좋다라면 다른 종목들은 또 변동수도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선별적인 접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섹터에서도 물론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죠.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두 번째로는 DI 정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의 디램, 뭐 외주 물량 증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주가는 좋아지겠죠.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실 내내 부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내 흘러내리다가 그나마 이제서야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된 모습이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언제였습니까? 올해 한 4월. 그래요. 한 2분기서부터 내내 조정을 받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그래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24만 주가량을 지금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 계속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뜨문뜨문 매수세들을 유입시키고 있어요. 반도체 쪽 좋아진다?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태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위치죠. 네, 분명히 여러분들 관심을 두고서 또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간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DI입니다. 이 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고객사들이 투자를 좀 재개를 했습니다. 고객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는 미국 쪽 대규모 투자하고 있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뭐 평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 공장을 좀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내내 부진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딛고서 좀 야금야금 올라서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20일선을 좀 올라타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마도 우상향의 추세를 형성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마이크론과 DI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우선은 이 두 종목 한번 언급드려보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또 김민재 위원님하고 겹칩니다. 네, 재건 쪽 저도 선정을 해봤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경합주들에서 7개의 경합주들에서 해리스 좀 앞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뚜껑을 열어봐야지 될 텐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유세를 하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끝내겠다. 네, 한 말이 있으니 주워 담아야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섹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 재건 쪽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또 데모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바닥을 딛고서 야금야금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쪽 섹터는 아직까지는 사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습니까? 아니죠. 전선이 오히려 그 러시아 본토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자들도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어요. 또 중동으로 넘어가더라도 여전히 또 긴장이 더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뭐 사실 긴장이라든지 전쟁이 끝난다. 그러다면 이미 주가들은 날아가겠죠. 근데 그때 돼서 이제 이 재건축을 관심을 둔다?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 시국에서 유심히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관심 종목으로는 SG 또 SY 스틸텍 이 두 종목은 저는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SY 스틸 SG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요. 이 SG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그 에코스틸 아스콘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국내 공급하는 업체인데 뭐 세아베스텔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탄력이 붙은 김에 또 재건축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면은 더한 탄력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한 차례 강한 탄력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눌림이 상승한 시점까지 다 내려오지 않고서 다시 돌려 세우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강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미 탄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다면은 역시나 먹거리는 충분히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SOS 스틸텍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김민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다리 언급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추천주로 또 추천을 하기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상당히 그 인상적입니다. 뭐 이런 상한가를 나타냈었던 이 캔들 시가선을 깨뜨리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종가선까지 지금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매물 소화 가점이고, 아마도 지금은 이 선에 갖다 붙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금야금 붙이는 상황이다. 야금야금 붙인다라면은 넘을 때는 또 장대 항목을 뽑아주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등락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저가 매수에 신경을 쓰신다면 좋은 결과 따라올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와 재건은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제약바이오까지 김충성 위원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두 분과 함께 제대로 된 전략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종목력은 실리콘2 그리고 네. 47,100원이고요. 20%인데 이게 지금 손실이 있어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궁금해서요. 네. 오늘 고민 종목은 실리콘2고요. K뷰티와 관련된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47,100원, 그리고 비중은 20%인데 손절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위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조금 계속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아마 좀 지루하실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횡보 뒤에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사실상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미 단기간에 뭐 계속 올라온 폭이 있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조금씩은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횡보하는 구간, 즉 주가를 크게 올려놓고 이렇게 횡보할 때에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횡보할 때는 이제 주가는 충분히 이미 현재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모멘텀을 반영해서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냐 아니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정점이냐에 대한 그 시장의 확인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도 마찬가지죠. 증시를 다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올려도 되는지를 보고 있는 관점이라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상승 가능한지를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하락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추세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 35,000원대를 뭐 장대 음봉과 함께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보유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갈 때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가 근데 47,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손실이 좀 제법 크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뭐 비중을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늘리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47,000원이라고 하면 박스권 제일 최상단과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47,000원 수준을 한 번씩 터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너무 이거를 베팅을 위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전량 정리하셨다가 이런 박스권 매매에 맞춰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정말 이 종목을 더 욕심이 나고 매수에 대한 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박스권 하단가 가격과 가까운 자리에서 잡으셔야 이게 여기서 빠지게 내려갔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여전히 박스권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면서 내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을 때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고가가 47,400원인데 매수가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생각하면 약간 손실일 수 있겠지만 이런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팔고 나오셨다가 즉 손실 없이 팔고 나오셨다가 어차피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한번 와줄 거예요. 그럼 그때 오히려 낮은 평균 단가 이 35,000원 근처에서 잡는다는 생각으로 평균 단가를 재수정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저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벌써 4월달, 5월달, 6월달 가까이 즉 얼마 전에 한 3개월 동안에 주가가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올라갔다고 치면은 충분히 나올 만한 시세는 단기적으로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폭에서는 횡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적으로도 더 횡보가 오래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욕심내기보다는 매수가에서 팔고 나와서 35,000원 수준을 다시 잡거나 아니면 아예 다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손실 구간이라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조금 정리를 했다가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잡고 이 종목을 다시 대응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잘 대응하셔서 수익까지 꼭 연결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LS 일렉트릭이고요. 네. 157,000원에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고 매수가는 네. 157,000원, 비중은 네네. 15%네요. 네. 최근에 며칠 살짝 눌림이 있어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김충성 위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뭐 157,000원에 그 매수를 하셨는데 뭐 지금 가격이 158,000원이에요. 거의 지금 본전 수준 좀 약수익권에 그 있는데 네네. 지금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이게 좀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한 가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지션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단기 매매할 거야, 혹은 중장기 매매할 거야. 이거를 먼저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네.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섹터 자체에 뭐 전력 설비 관련한 이슈들이 꾸준하게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뭐 슈퍼 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국내 뭐 투자 얘기,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도 송전망과 관련해서도 또 대규모 투자한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또 AI로 인해서 당연히 이쪽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단기적으로 한다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차트를 두고 보실게요.
최근에 한 7월이었죠. 7월 중순경에 뭐 이런 고점을 찍고 나서 내내 그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15만 7천 원 매수 가격이라면은 바로 이 정도예요. 지금 가격선에서 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나쁜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또 주가가 올 만큼 온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수는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가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매수는 잘하셨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때, 또 전고점 때, 직전 고점 때죠. 바로 이런 라인이에요. 약 가격적으로 보면은 18만 원 정도의 저항이 좀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가격보다 18만 원 올라온다면은 한 10%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한 수익권 챙기고 단기적으로는 챙길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 나는 긴 호흡에서 끌고 갈 거야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의 다소간의 등락은 참으셔야 됩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8만 원 정도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긴 호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앞단은 분명히 넘어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너무 무리하게 욕심만 안 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8만 원 기억하시고, 하단에 대해서 리스크 구간을 잡는다 하면은 바로 직전 저점이에요. 네, 약 13만 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설정하고, 그 밴드에서 아래쪽에서는 매수, 또 위쪽에서는 또 매도 전략, 비중 축소라든지, 만약에 18만 원 넘어가면 또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3만 원대에 오면은 다시 매수해도 될까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좀 비중을 조금 더 드릴까 하는데. 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내려오면은 비중을 좀 더 실을까 하고요.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15만 원. 네, 15만 원 아래 14만 원 정도, 그러니까 13만 원 깨뜨리기 전에는 그 아래쪽에서는 뭐 쉽게 깨지지 않을 기라고 보니까 그 위에서 13만 원, 14만 원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5만 원 선 아래에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18만 원 선에 저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너무 큰 욕심보다는 조금 수익을 좀 실현하는 쪽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위원과 함께 인스코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410원이고요. 비중이 28%인데요. 여기서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 종목이에요. 다음 주 어떨까요?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는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맥시멈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스코비는 저도 과거 한 2000 중순 15년, 18년 이때쯤 한번 추천을 굉장히 좀 많이 늘었었던 종목이라서 알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든 종목은 급등받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마다 다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 그 차트를 돌려봤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언제 지지받고 올라간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2018년도 때인데, 보시게 됐을 때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로 제일 높았던 가격이 결국은 2,650원대에서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뭐 3,000원대부터 15,000원까지, 16,000원까지 한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세게 올라갔던 자리가 거래량이 제일 많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리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제일 강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차트에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자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650원이고 현재는 2,000원대 조금 초반대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매물권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주가가 밀릴 만한 매물이 계속 쏟아질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격대 2,200원대도 사실상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서, 최근에 뉴스와 함께 거래량을 좀 받고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정리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고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항대에서도 윗꼬리를 몇 번 달았던 점을 체크했을 때 마찬가지로 계속 힘에 좀 붙여지는 구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 목표가는 2,65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고요. 2,200원 위부터는 사실상 비중을 이제 내가 손실이 워낙 큰 상태고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물려 있으신 거기 때문에 비중을 2,200원부터는 줄여나가는 관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갔다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문자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연이 왔네요. 오늘 매수가는 68,000원이고 비중은 40%라고 해주셨네요. 매수가가 68,000원이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충성 위원님. 삼성전자라서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다른 종목에 물리는 것보다 삼성에 물리는 거 괜찮습니다. 비중 40%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니까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물량을 더 태우시는 거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네, 그거는 아마 TV 유심히 한번 잘 보고 한번 계셔보십시오. 분명히 삼성전자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타이밍은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네요. 깔끔합니다. 68,000원의 매수가여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꼭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종목 얘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위원이 공략했던 석유주들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공략을 해서 30% 이상의 상승률을 잘 보여줬던 종목이고 여전히 주가는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은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할까요? 일단 흥구석유는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가스 종목들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일단은 항상 어떤 종목이든 특히나 테마성 종목들은 올라가기 전에 잡으셔야지 수익률이 제법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고점대 영역에서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WTI를 보게 됐을 때도 지금 최근에 61선을 지금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뉴스가 또 나올 게 있겠죠. 최근에는 주가가 한번 빠졌을 때가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을 제안했다는 것 때문에 빠졌지만 지금 뭐 어차피 하마스 때도 그랬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지금 다음 행보는 이란입니다. 헤즈볼라와 협상을 하든 하마스와 협상을 하든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스라엘, 이란의 보복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이냐, 뭐 핵시설 쪽으로 할 것이냐, 뭐 석유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군사 쪽으로 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돼서 미사일 쏘게 될 주가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대신 흥구석유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 즉 상장한 이후로 최고가 계속 갱신되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만 가져가시고 일단은 비중을 내가 챙기고자 하고 싶다. 대응을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정도 챙기시는 건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석유주 두 종목 점검해 주셨네요. 여전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들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인벤티지랩과 유한양행 있었죠. 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공략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다음 주죠. 위고비 네네, 뭐 나온다라고 하니 네. 살짝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미국에서 비만 그 학회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제로 소멸 뭐 비만 치료제가 국내 출시가 된다고 해서 제로 소멸로 인해서 살짝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모멘텀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9월이었죠. 9월 중순까지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전에 매수를 했으니 지나고 나니까는 제가 추천드렸던 그 시점에 매수했어야 되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탄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꺾이는 지난주였어요. 꺾이는 이 시점에 우리 앵커님이 우리 예솔 앵커님은 아니셨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추가 매수 오히려 추가 매수 괜찮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죠.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고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야죠. 모멘텀이 확실히 사라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이 앞단에 또 다시 이제 근접이 된다면은 일부 뭐 챙기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차후에 계속적으로 흐름 보면서 리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를 봤고요. 저희 유한양행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종목도 굉장히 10% 가까운 상승률을 단기간에 보여줬거든요. 어떤 네. 전략이 더 필요할까요? 뭐 고해야죠. 네, 뭐 차트를 통해 그 바로 넘어갈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랭라자라든지 앞서 언급드렸던 뭐 인벤티지랩과 관련해서도 장기 주사채
주사제와 관련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추천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리들입니다.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제대로 추천을 좀 드렸죠. 단기 눌림목에서 추천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야금야금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뭐 상승률은 좀 미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바로 직전 고점대를 지금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네요. 또 주가 레벨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추가적인 슈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뭐 거래 실리는 음봉이 나온다거나 5일선을 깨뜨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 전에는 꾸준하게 홀딩 가점 유지를 하고 추가적인 흐름 좀 주시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한양행도 역시나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라는 건데요. 김민재 위원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돼요? 네,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61,000원, 손절가 46,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종목 지금 영일만 종목들은 다 차트가 똑같습니다. 6월달에 급등해놓고 지금 다 기간 조정 받으면서 물량 누군가가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포스코 인터넷 조금 더 괜찮은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쨌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즉 이 저PBR 종목들이 시세가 가장 좋습니다. 올해 투자하신 투자 종목 중에서 저PBR에 몰빵하신 분들, 전부 다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높으실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빠져도 그쪽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 선정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부 정책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고 영일만한 종목들, 즉 이쪽에서도 또 다른 기업의 정부의 정책주인데 두 개 다 포함된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급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하나만 더 힌트를 조금 드리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일단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잡혀 있었는데 이 구간대 도달했을 때는 계속 장대 행보과 함께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량 잘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종목으로 가져오셨네요. 자,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앞서 뭐 반도체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또 언급 드린 종목이에요. DI를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뭐 고객사 투자 재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미국이라든지 용인, 뭐 청주 이런 쪽에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죠. 일단 고객사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또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밀리지 않게 하는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안 밀리고 있죠. 네, 바닥은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가격을 우선 15,000원 설정하고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리뷰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DI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두 분의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DI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또 따로 무료 공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의 시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3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3개월 남은 것 같은데 연말 때 되면 항상 시상식 같은 걸 하죠. TV 보게 되면 뭐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보게 될 때 항상 좀 어느 시기 때에는 부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된 다음부터는 좀 저도 올해 뿌듯하게 보였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연말 때 주식에서든 어디에서든 올해 가장 선택을 잘했다라는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에 대한, 즉 주식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시간 들어봤고요. 김충성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돈을 벌려고요. 네, 맞습니다. 수익이 아닌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벌기 위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네, 불변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불변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잖아요. 주식 이보다도 더 재미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잠시 공개 방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월에 돈을 버는 방법 두 분이 또 방송 직후에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